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합니다. 이때 이제 해가 이제 3월로 가고 주총 시즌 감사 보고서 낼 때쯤 되면 항상 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감사 보고 내는 그 리스크들, 그죠? 네. 네. 소위 이제 지뢰가 터지니까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최근 보면 그런 이유로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상폐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결산 관련돼서 상장 폐지가 됐던 사례들 이게 5년간으로 좀 추산을 좀 해보면 네.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175개사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175개사 중에서 42개사가 해당이 됐습니다. 전체 24%는 이 결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한정 네. 이 부분은 재무제표의 불확실성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 거절이 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재무에 관련된 어떤 이슈죠. 계속 사업으로서 영업 활동을 좀 잘 못했거나 네. 심각한 재무 유출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회사로서 영업 활동이 좀 불가능한 상태. 즉 이 회계사 감사인들이 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조금 이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사다라고 좀 단정지은 게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법인들이 이제 뭐 옛날엔 사실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죠? 감사 의견들이 까다로워졌는데 대충 언제쯤 그럼 이제 윤곽이 나와요? 예. 우리가 좀 이게 시점을 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정상을 보면 네.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뭐 개별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은 쉽게 말해서 자회사 실적까지 다 합산한 것을 연결 재무제표다라고 그렇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별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단독 사업 관련된 어떤 재무제표를 별도로 좀 나타내는 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개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6주간 전, 그러니까 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에는 반드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네. 제출해야 되고요. 연결법인은 주총 4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보면 우리가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좀 해야 된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3월 말에서 6주간이 되면 다음 주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사업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제출 의무를 좀 뒀기 때문에 정기주총을 3주차 3월 3주차의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좀 판단해 보면 내일까지는 코스닥 상장법인 즉 12월 결산법인들이 내일까지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출이 좀 되면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던 기업들은 단기적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꼭 여기서 매출액 손익구조 공시를 할 때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또는 뭐 상장 폐지 뭐 관련된 우려 관련된 공시가 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면들을 보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를 좀 초과한다든가 자본 잠식이 50% 이상 초과가 된다든가 네. 대규모 손상 차손이 50% 초과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공시가 좀 되면 이후에 3월달 안에 이 부분이 확정될 때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네. 편입될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임박했는데도 사업 보고서를 안 내고 미루고 이러는 기업들은 일단 좀 위험한 거죠. 네. 숙제를 우리가 이제 네네. 숙제를 늦게 내는 사람이 그죠. 잘하는 애들은 빨리 내는데 임박해서 내거나 안 내는 그런 기업들인데 일단 감사 의견이 있고요.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을 못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관리 종목은 꼭 감사 의견 만 이게 포함되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규정이 어떤 건지 뭐 여기 나온 길에 한번 네네. 점검하고 갈까요? 또 관리 종목 규정부터 알아야 되고 여기 관리 종목 규정에 계속해서 해당이 되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 심사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관리 종목일 때 한 번쯤 더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내가 보유하는 종목이 관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네. 요건들이 좀 있다면 리스크 관점을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관리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죠. 뭐 그걸 정말 아는 선수가 아니고 관리 종목에 투자는 그냥 정상 종목에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경우 네네. 느닷없이 당하는 경우가 그게 문제인데 기준이 어떤데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고 일단 네. 여기서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면 실질 심사로 갑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50% 이상 될 경우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요건이 좀 다른데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 50% 이상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관리 종목에 가지 않는데 2년 연속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될 수 있고요. 네. 주식 분산 미달 이게 뭐냐면 전체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이 채 안 된다면 주식 분산 미달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고 이게 2년 연속 이어진다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유통주식수가 1% 미만일 경우에 이 부분도 일정 기간 안에서 유통주식수가 1% 미만 안으로 거래가 된다면 이 거래량 유통지수 미달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될 수 있고 뭐 파산 신청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을 미달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요건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예, 이런 감사기관 거절이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이 네네. 높지 않겠어요? 예. 네, 일단 내용들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미제출 날로부터 10일이 초과가 된다면 네. 일단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해당이 되면 당장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고 2년 연속 지정이 된다면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주된 영업 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이 부분이 과거에 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대양제지가 이 골판지와 원지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안산 공장이 화재로 불이 탔어요. 네. 그래서 생산 가동이 좀 못하는 공장 전체가 이제 전소가 좀 되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78%에 해당되는 이 매출액의 이 영업 정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 심사 사유가 된 것이죠. 아 그런 경우 사실은 좀 네네. 억울한. 그 나중에 그 상패는 안 됐겠네, 그죠? 그건 뭐 사고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된 맞습니다. 건데,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규정상에 규정으로 의해서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실 그 사유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일단 회사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력 사업 안에서 매출 포진이 굉장히 좀 크다면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것인데 네. 규정상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시가총액이 40억 원에 좀 미달되거나 이 부분이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된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정기보고서, 그러니까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다음 분기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매출액이 30억 원에 좀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가고요. 2년 연속 매출액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 된다고 다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실질 검사를 받게 되는데 투자하다 보면 이런 기업은 없어야 되는데 또 걸려요. 투자 오래 하시는 분은, 그죠? 네네. 처음부터 관리 종목 일주일 하면 안 사죠. 근데 하다 보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극한 경우는 뭐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럼 상폐 사유는 어떻게 되는데요? 상장 폐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네. 감사 의견을 거절됐거나 그래서 회계감사 의견들이 좀 거절이 좀 되면 일단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의견 거절이 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 대응할 수가 없는 요건들이 좀 많았는데 네. 예전에 뭐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부 회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나 어떤 투자 활동에 관련된 어떤 이 회계 활동들이 네. 일단 이게 소명되지 못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 범위 제한 한정 뭐 이런 것들로 의견 거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뭐 최종적으로 부도가 되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되거나 뭐 기업이 해산되거나 거래량도 미달되면 안 되고 주식 분산 관련된 부분도 미달되면 안 되고요. 전액 자본 잠식이 되면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 그다음 관련 규정에 관련돼서 뭐 크게는 좀 이렇게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중요한 점은 이런 규정들에서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이미 3분기 정기보고서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 초과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 순손실액이 자본 총계에 대해서 50%를 초과하느냐. 이 부분이 초과하게 되면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총계. 그렇죠. 자본 총계 안에서 전체 금액. 자본 총계액보다 이 이익이 50%를 좀 초과하는 손실을 좀 발생되면 대규모 손실 기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법차선 50% 초과 손실에 관련된 관리 종목 사유가 좀 되고요. 손상차손 부분은 회사가 투자 활동을 했는데 이 자산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실로 잡았더니 자산 대비해서 50%를 좀 초과돼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손상차손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좀 부각된 사례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즉 단기 순손실액이 자본 총계를 50% 초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실적 보고서 안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관리 종목이 좀 갈 수 있고 이 관리 종목으로 좀 최종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보면 그 다음 해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간다고 다 상폐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관리 종목 갔다가 상폐 요건이 생기면 또 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을 피해 가야 되잖아요. 네네. 좋은 좋은 투자는 이런 거 하나 이제 엮이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고요.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위 옛날엔 지뢰밟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기업에 아예 투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공교롭게 네. 지금 안 좋은 회사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재무적으로 한계 기업이었고 다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이슈나 재료에 따라 주가 좀 급등했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어쩔 수 없이 물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네. 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 안에서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이 포인트가 좀 하나 있습니다.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열심히 연구 활동을 했던 네. 바이오 업종. 네. 이 바이오 업종들은요. 특례 기업에 대한 요건 때문에 관리 종목의 지정 요건들을 3년에서 한 5년간은 유예를 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좀 주기 때문에 유예 기간들이 끝난 시점 안에서 50% 요건들이 초과가 된다면 역시나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될 수 있는데 제가 좀 표를 좀 하나 언론 통해서 네.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올해 이 성장성 특례 기업이 이 지정 유예가 좀 해제되는 그런 종목들이 3분기 기준에서의 이 누적 손실입니다.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클리노믹스, 뭐 퀀타매트릭스, 엔젠바이오, 뭐 프리시전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뷰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의료 AI죠. 뷰노도 있고요. 네오 이뮤텍, 진시스템, 바이젠셀, 에이비언, 프롬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3분기 실적이라는 것이죠. 4분기에 누적 손실이 더 늘어났고 이게 자본 총계의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 요건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그런데 관리 그동안 종목이 유예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장하면서 요즘 뭐 기술 특례 유예를 받았는데 네네. 마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원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리 종목이어도 뭐 연구 활동 다 할 수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좀 반문할 수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적소의 임상시험에 관련된 비용들을 마련해야 되는. 네.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 관리 종목에는 기간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원활한 연구 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당 기업들이 전체가 다 법차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좀 없고 일부 종목은 4분기 안에서의 개선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4분기 안에 일어났던 즉 4분기에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자본 총계를 그만큼 많이 늘려놨던 기업들은 해당 요건에서는 좀 예외 사항이 좀 될 수 있으나 지금 이 3분기 요건 안에서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에서는 해당 기업들 특히나 성장성 특례 기업들 요 기업들은 그래도 리스크 관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자본 총계 관점에서 50%를 초과하는지 만약에 초과한다면 단기간의 어떤 리스크 대응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네. 사실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뭐 ST큐브라든가 A리치, TNR 바이오페, PCL, 아스타, 뭐 에클론 대체적으로는 이 바이오 섹터가 좀 네. 많은데 뭐 큐리언트도 있었고요. EDDC, 올릭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네. 지금 기존의 성장성 특례 기업이 아닌 종목들의 경우에도 지금 3분기 기점 안에서에 대해서도 법차선 요건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연구개발비들은 다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고 이 자본 조달에 대한 한계치 때문에 자본 총계가 좀 작았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다 손실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50% 법차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이 법차선 요건들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안에서는 사실 많은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선행 투자가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 요건을 좀 적용해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선행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투자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 자본 총기 안에서 50% 요건을 좀 둔다는 것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까다로워. 예전에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적자난다. 그것도 2, 3년 나면 사실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네. 제껴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뭐 굳이 그런 종목 아니라도 많은데 요즘은 그 상장 특례도 있고 기술 특례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숫자 안 나오는 데 많거든요. 옛날엔 바이오가 대표였는데 네네. 사실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무슨 뭐 로봇이니 뭐 이런 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다 소위 적자인 기업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곧 흑자 돌아선다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기대감으로 하니까 사실 더 선별해내기가 그죠? 네네.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근데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얘기. 이제 다 그 정도 체크하면 됩니까 이제? 네. 예, 그래서 뭐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일까지 기업들의 매출액 손익구조 공시를 좀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나오고 네. 여기에 대한 순손실액이 나오면 최근에 재무제표를 찾아봐서 자본총계와 좀 대입해서 50%가 넘는가 이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귀찮으시면은 소중한 돈을 좀 잃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단기에 뭐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관리 종목의 신호다. 빨간불이 좀 켜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리스크된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대규모 손실이 있었는데 최근 정기보고서 안에 자본총계가 좀 대입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증가폭 50% 해당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 다소 안도할 수 있지만 초과가 된다면 리스크 대응을 꼭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보고 관련된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그런 기업은 없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